자, 오늘 읽을 삼국지는 오지의 종실전입니다. 지난번에 비빈전 읽었죠, 그죠? 종실전도 짧아서 제가 금방 읽고 아마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읽습니다. 자, 종실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알듯이 이제 왕실의 그 종친들입니다. 종친들, 왕족들 이야기입니다. 왕족들 중에서 이제 읽을 그 사적을 기록할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 모양입니다. 손정, 손유, 손교, 손환, 손분, 손보, 손익, 손광, 손소, 다시 또 손환, 요렇게 몇 사람인지도 모르겠네. 엄청 많습니다. 짤막짤막합니다. 자, 손정입니다. 이번엔 손정. 손정은 자가 유대이고 손견의 막내 동생이다. 손견의 동생이다. 손견이 처음 이를 도모할 때 손정은 고향과 종실의 무리 5,600명을 구합해 후방의 수비를 공고히 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 복종했다. 손견이 오군 사람이니까 이 지역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토겠네요, 그죠? 손책이 유해를 쳐부수고 갑자기 시간이 지났네. 여러 현을 평정하자 다시 군대를 진격해 회계를 공략하려고 하면서 사람을 보내 손정을 부르게 했다. 이 쓰레기 같은 놈이네. 손책한테는 손정이 삼촌이잖아. 삼촌인데 씨발 사람을 보내서 부르게 했다고? 지가 가서 만나야지, 쓰레기 같은 놈이. 손정은 일가원속을 데리고 와서 전당에서 손책을 만났다. 전당이라는 거는 아마 여기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지금의 항주네요. 네, 지금의 항주네요. 자, 이때 회계태수 왕랑이 고릉에서 손책을 막고 있었으므로 손책이 여러 차례 물을 건너 싸워도 이길 수가 없었다. 아마 이게 요게 절강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요게 장강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오와 이제 월의 경계인 절강인데, 보면은 전당에 이제 손정하고 손책이 있고 그 다음에 고릉에 왕랑이 있었으니까 이제 절강을 사이에 두고 이제 싸운 게 되겠죠. 손정은 손책을 설득해 말했다. 왕랑이 험준한 데이지에 성을 지키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공략할 순 없다. 사독은 남쪽으로 거리가 여기서부터 수십 리이지만 길이 그리 요충이다. 마땅히 곳을 쫓아 왕랑의 내부를 공략해야 한다. 이른바 그가 방비하지 못한 곳을 공격하고 생각지도 못한 것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내가 마땅히 스스로 무리를 이끌고 전군의 선봉이 되면 그를 무너뜨리는 것은 필연적일 것이다. 손책이 말했다. 싸가지 없는 손책이 말했다. 좋습니다. 아, 부춘이 여기네. 사독이 어디일까요? 지금 맥락상 요 어디지 않겠나 싶은데. 아, 여기네요. 여기를 공격한다고요? 고릉에서 대치하고 있는데? 자, 그리고는 거짓으로 군에 명령을 내렸다. 요즘 비가 연이어 내려 물이 혼탁한데 병사들이 그것을 마시고 대부분 복통을 일으킨다. 명하건대 항아리 수백 개를 급히 갖추어 물을 정화하도록 하라. 황혼이 되자 불을 연이어 놓아 왕랑을 속이고는 곧바로 군대를 나누어 밤에 사독에게 일러 진격해 고천둔을 습격했다. 사독으로 들어가서 고천둔을 습격했답니다. 왕랑은 크게 놀라서 전의 단양 태수인 주흔 등을 보내 군대를 이끌고 앞으로 나가 싸우겠다. 손책은 주흔 등을 무찌르고 마침내 회계를 평정했다. 손책은 표를 여 손정을 분무교 위에 제수하고 그에게 중임을 주고자 했으나 손정은 조상의 분묘와 종족의 미련을 두고 나아가 벼슬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고향에 남아 굳게 지키기만을 원했다. 손책은 그의 바람에 따랐다. 손권이 집권한 뒤 손정은 소의 중랑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집에서 세상을 떠났다. 손정에게는 5아들이 있었으니 손호,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 사이코 손호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손호, 손유, 손교, 손환, 손겸이다. 손호에게는 다시 또 3아들이 있었는데 손작, 손초, 손공이다. 손초는 편장군이 되었다. 손공은 손준을 낳았고 손작은 손침을 낳았다. 아, 손준, 손침이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군요. 손준, 손침이 그거거든. 그 제갈각 뒤에 나온 이제 권신들이거든요. 난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쪽 계열인 줄은 또 몰랐네. 그래서 이제 손준하고 손침은 서로 사촌 형제가 됩니다. 사촌 형제. 자, 이번에는 손유입니다. 손유.
소유는 자가 중이고 공의 교위 신분으로 처음 군대를 통솔했다. 그 무렵 그의 빈객과 장수들은 대부분 강서 사람이었는데 소유는 마음을 비우고 그들을 달래주었으므로 그들에게 환심을 샀다. 강서 사람이라 그러면 아마 장강 이서 지역 사람이다 뭐 그런 말 아닐까? 여강 쪽 사람이다 그런 말 아닐까? 자, 여간 9년입니다. 여강 건한 9년 204년입니다. 소유는 단양 태수에 임명되었는데 그에게 의탁한 무리가 1만여 명이나 되었다. 자, 단양입니다. 따라서 그에게 수원 장군의 지위를 더했다. 전한 11년입니다. 주유와 함께 마둔, 보둔 두 진지를 쳐서 그들을 깨뜨렸다. 이는 어딜까요? 마둔, 보둔 어딘지 모르겠다. 앞에 5주 전인가에도 나왔었었는데, 자, 뒤에 그는 손권을 따라 유수에서 소조에게 대항하게 되었는데 손유는 손권을 설득하여 자중하도록 했으나 손권은 그 의견을 따르지 않았고 군대는 과연 성과가 없었다. 유수는 여기에요. 손유는 분의장군으로 옮겼으며 전처럼 군을 다스렸고, 그러니까 행정관으로 율량으로부터 옮겨 우저에 주둔했다. 우저는 여기입니다. 단양이죠. 단양 옆이죠. 소유는 영안 사람 요조를 양안현의 장으로 삼고 무석 사람 안련을 거소현의 장으로 삼아 국왕과 여광 두 군에서 도마음을 품은 자들을 받아들이도록 했는데 각자 항복해 귀의하는 자들을 얻었다. 우저에 주둔하면서 이제 국왕과 여광, 그러니까 요 지역에서 투항이 오는 사람들을 아마 관리했던 모양입니다. 형 안녕하세요. 제음 사람 마보는 제음은 저기 산동인데 제음 사람 마보는 학문을 돈독히 하고 고문을 좋아했다. 소녀는 그를 후하게 예우하고 군부와 군부의 군부 그러니까 군부 이거는 앞에 군부는 행정 그거고요. 뒤에 군부는 이제 군대고요. 군부와 군부의 장리들의 자제 수백 명을 나아가 수업을 받게 하고는 마침내 학관을 세우고 재헌할 때도 그에게 예의를 강의하도록 했다. 재헌이라는 건 뭐 제사 지내고 헌정할 때 그럴 때겠죠. 그에게 예의를 강의하도록 했다. 자, 이 무렵 장수들은 모두 군사일을 능사로 삼았으나 소유는 경전을 즐겨 군대가 행군하는 도중에도 낭독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건한 20년입니다. 그는 39살에 죽었다. 소유에게는 5 아들이 있었으니 손미, 손희, 손요, 손만, 손괭이다. 손만은 관직이 장군에 이르렀으며 후로 봉해졌다. 여기까지가 손유입니다. 손유. 그 손유가 근데 뭐 예를 들면 손책의 삼촌이다 뭐 그런 얘기가 없네요. 그냥 뭐 손씨다 뭐 그런 얘기밖에 없네. 자, 이번에는 손교입니다. 손교는 자가 숭랑이고 처음에는 호군교위에 임명되어 무리 2000명을 통솔했다. 이때 조조가 여러 번 유수를 공격했는데 손교는 매번 달려나가 저항해 정예라는 호칭을 얻었다. 유수가 여기였죠. 자, 도호 정로 장군으로 승진했으며 정보를 대행해 하구를 다스렸다. 하구는 여기 우리가 흔히 무창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여기가 하구입니다. 여기가 무창이고 바로 옆입니다. 황계와 형 손유가 세상을 떠나자 손유의 동생이네. 또다시 그들의 군대를 합병했다. 조정에서는 사선, 운두, 남신불, 경릉을 그에게 주어 시급으로 삼게 하고 스스로 장리를 두도록 했다. 손교는 재물을 가벼워 여기고 베풀기를 잘해 교회를 맺는데 뛰어나 제갈근과도 돈독했다. 여강 사람 유정에게는 일의 득실을 맡기고 강하 사람 이윤에게는 보통 사물을 맡겼으며 광릉 사람 오석과 하남 사람 장량에게는 군대를 맡기고 이들에게 마음을 기울여 천하에 우대하니 그들은 스스로 다하지 않음이 없었다. 손교가 일찍이 정찰병을 보냈는데 위나라 변방의 장리와 미녀들을 붙잡아 손교에게 바쳤다. 손교는 오히려 그들의 옷을 갈아입히고 돌려보내며 부하들에게 명을 내렸다. 지금 우리가 주살하려는 자는 조씨인데, 조씨는 조조를 의미하겠죠.
그 백성들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이제부터는 그의 노역자들을 공격하지 않는다. 이로 말미암아 장강과 한수 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귀의했다. 손교는 일찍이 사소한 일로 감령과 다투었는데 어떤 사람이 감령이 가난하자 감령이 말했다. 신하는 모두 동등한데 정로 장군이 비록 공자이지만 어찌하여 함부로 행동하고 사람을 모욕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영명한 군주를 만났으니 마땅히 공적을 세우고 목숨을 바쳐 군주에게 보답할 뿐이지 진실로 세간의 관례에 따라 몸을 굽힐 수는 없습니다. 손권이 이 말을 듣고 편지를 써서 손교를 꾸짖어 말했다. 우리가 북방과 조조와 적이 된 이래 이미 10년이 지났으며 처음에 서로 대치할 때에는 나이가 어렸으나 지금은 30이 가까워지려 한다. 공자가 말한 30살이면 서게 된다. 31입이란 말이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라는 말은 오직 오경이라는 건 뭐 논어 이런 거 있잖아. 논어가 아닌가? 시경, 악경 뭐 그런 거겠죠. 오경을 배우려는 것만이 아니다. 배우라는 것만이 아니다. 그대에게 정의명을 주고 막중한 임무를 맡겨 천리 밖에 있는 여러 장수들까지도 감독하게 했으니 이는 마치 초나라가 소해휼을 임명해 복적 변경까지 위세를 떨치게 한 것과 같은 것이 그대대로 사사로운 뜻을 펼치라고 한 것이 아니다. 요즘 듣기로 그대가 감령과 술을 마시다가 술로 인해 발작을 일으켜 그 사람을 능멸했다고 했는데 술 먹다가 쏜 거구나. 그 사람은 여몽이 감독하에 있기를 원했던 사람이다. 그 사람됨이 비록 거칠고 호방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지 못할 경우도 있지만 비교적 대장부라고 할 만하다. 내가 그를 가까이 했지만 사사롭게 대한 것이 아니다. 내가 그를 가까이하고 아끼는데 그대는 그를 멀리하고 미워하고 있다. 그대는 번번이 나와 어긋나기만 하니 우리의 대업이 오래갈 수 있겠느냐. 대체로 스스로 공경스럽게 머무르면서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을 간략히 하면 백성에게 임할 수 있고 사람들을 아끼고 포용력이 많으면 무리를 얻을 수 있다. 오히려 이 두 가지 이치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통솔해 도적을 맞아 위험을 구하겠느냐. 그대가 자라 특별히 중대한 임무를 받아 위로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촉망하는 시선이 있고 아래로는 부하들과 아침 저녁으로 논의해야 할 일이 있거늘 어찌하여 지멋대로 크게 성을 내느냐. 사람이 누가 허물이 없겠느냐 등이 고치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그대는 마땅히 지나간 허물을 되씹어 스스로 깊이 꾸짖어야 한다. 이제 일부러 제갈 자유를 번거롭게 하며 제갈근요 내 뜻을 걷어발린다. 편지에 임하니 마음이 매우 슬프고 서글퍼서 눈물이 흐른다. 이거 제갈근 시켜서 편지 쓴 거구나. 안녕하세요. 롤러코스터는 가끔 해요. 가끔 하는데 최근에 안 했죠. 해드릴까요? 원하시면 제가 한두 편 정도 해드릴 수 있죠. 롤러코스터가 시간이 워낙 길어서 내가 좀 하기가 좀 망설여져요. 좀 그게 옛날에 방송하신 건 보셨죠. 최근까지도 좀 했었었는데 조만간 그럼 한두 편 해드리겠습니다. 자, 순교는 편지를 받자 상소해서 잘못을 사죄하고 마침내 감령과 두터운 교분을 맺었자. 그러니까 그게 한번 시나리오를 깨는데 4-5시간, 3시간 이렇게 걸리니까 좀 망설여져요. 사실 너무 힘들어. 그거 끝내고 나면은 하나 하고 나면은 좀 진이 빠져가지고. 자, 나중에 여몽이 남군을 습격하려고 하자, 남군이라는 거는 여기입니다. 여기 남군, 강릉이죠. 남군을 습격하려 하자 손권은 손교에게 명을 내려 여몽과 더불어 좌우 부대에 대독으로 사무려 했다. 대독이라는 것은 여기서 총지휘관을 의미한답니다. 여몽이 손권을 설득해 말했다. 만일 폐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정로 장군이 손교입니다. 손교가 유능하다면 마땅히 그를 임용하시고 제가 능력이 있다면 마땅히 저를 임용하십시오. 옛날에 주유와 정보가 좌우 부대의 대독이 되어 함께 강릉을 공격했을 때 비록 이른 주유가 결정했지만 정보는 스스로 노장이라고 인정하고 둘 다 모두 대도독이 되어 함께 일했지만 결국 화목하지 못해 나라의 큰일을 거의 그르쳤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경계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몽 이야기는 지휘계통을 일원화 해야지 제대로 싸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클래식이요. 새로 나온 게 있죠. 저는 근데 모바일로는 저는 게임을 거의 안 하거든요.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PC로만 방송을 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점은 제가 살펴야겠습니다. 손 근데 저는 롤러코스터를 막 잘 짓거나 그런 편은 아닌데 뭐 그래도 만약에 캠페인 끼는 게 즐거우시다면은 역시 이제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예, 여몽이 고마워하며 말했다. 그대를 대도구로 삼고 손교를 후속 부대로 삼다. 나중에 손교는 관우를 붙잡고 형주를 평정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자, 건한 24년입니다. 손교가 죽었다. 손권은 그의 공적을 거슬러 기록하여 아들 손윤을 단양 후르봉했다. 손윤이 죽자 자식이 없어 동생 손희가 자기를 이어받아 군대를 통솔했으나 죄를 지어 자살했으므로 본국은 없어졌다. 손윤의 동생인 손자, 손미, 손의는 모두 장군이고 후에 봉해졌다. 손자는 우림독, 손의는 문안독이 되었다. 손자는 등윤에게 살해되고 손의는 손준에게 살해되었다. 롤코 3는 전 안해봤어요. 저는 원 시나리오를 다 깨면 2로 넘어간다는 생각이 있었었는데 내가 그걸 3년 전에 방송을 맨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생각했었었는데 아직까지 롤러코스터 1의 시나리오를 다 못 깼어요. 난 지금 3년째 그걸 하고 있는 거야. 4년째인가? 2014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4년이 넘었구나. 이제 회수로 지금 5년째구나. 생각해보면 그러네. 그만큼 지루한 거지. 자취 처음 예전에 몇 달 전에 자취 처음 시작할 때는 하루에 하나씩 그렇게 쭉 했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또 안 깨게 됐네요. 자, 아무튼 이번엔 손환입니다. 손환은 손교의 동생입니다. 자, 손환은 자가 계명이다. 형 손교가 이미 세상을 떠나자 대신 그의 무리를 통솔했고 양무중랑장 신분으로 강하태수를 겸했다. 강하에 주둔했군요. 강하가 여기입니다. 이 지역이 다 강합니다. 자, 그는 재임한 지 1년 만에 손교의 옛 행적을 쫓아 유정, 이윤, 오석, 장량 및 강하 사람 여거 등을 예우하고 아울러 그들의 뛰어난 점을 받아들였다. 손환은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는 것은 잘하지 못했으나 맡은 일에는 기민하여 병사들과 백성이 그를 칭송했다. 자, 황무 5년입니다. 손권이 석양을 칠 때 손환은 그곳 지주였으므로 배속된 장수 선우단에게 5,000명을 거느리고 먼저 회하의 길을 끊어버리게 하고 자신은 오석과 장량 등 5,000명을 거느리고 선봉에 서서 고성 땅을 항복시키고 세장수를 붙잡았다. 석양이 어디지? 이 어디요? 강하네. 하나는 어딘데?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는데 아마 강하의 여기 석양을 의미하는 게 맞겠죠? 근데 회수를 끊었다 그랬는데 회수라는 게 이 강을 우리가 회수라 그러는 건데 어떻게 이게 회수를 끊었단 말이 나오지? 이쪽을 먼저 쳐서 봉쇄했다는 말인가? 자, 대군을 이끌고 돌아올 때 손권은 명을 내려 손환에게 군대를 멈추게 하고는 말을 타고 그곳을 지나며 매우 질서정연한 것을 보고는 기뻐하며 말했다. 처음에 나는 그가 더디고 아두단 것을 걱정했는데 지금 군대를 다스림에 여러 장수 중 그를 따를 자가 적으니 나는 걱정거리가 없다. 범씨 안녕하세요. 양위장군에 제수하고 사선 후에 봉했다. 오석과 장량은 모두 비장군이 되어 관내 후자기를 하사받았다. 손환도 유생들을 좋아하여 부하의 자제들에게 학업에 나가라고 거듭 명을 내렸다. 뒤에 조정에 나가 벼슬을 한 자가 수십 명이나 되었다. 가화 3년입니다. 234년. 자, 40살에 세상을 떠났다. 아들 손승이 뒤를 이었다. 소무중랑장이 되어 대신 병사를 통솔하고 군을 다스렸다.
너랑 같이 내가 퇴근을 왜 해요? 너 밤새도록 일하잖아요. 약을 팔아도 어떻게 그렇게 파냐? 자, 저고 6년입니다. 저고 6년.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야. 밤낮이 바뀌었기 때문이지. 자, 손승이 세상을 떠났으나 자식이 없었으므로 손승의 이복 동생인 손일을 봉하여 손환의 후인으로 받들게 한 다음 손환의 공업을 계승해 장군이 되겠다. 손준이 제갈각을 주살했을 때 손일은 전희 시적과 함께 제갈각의 동생인 공한독 제갈융을 공격했다. 제갈융은 자살했다. 그 공로로 손일은 진남 장군에서 진군 장군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가자를 받고 하구독이 되었다. 공안이라는 건 여기입니다. 강릉 남쪽이 여기입니다. 아니 방송 녹방을 봐야지. 그럼 어떻게 내가 밤새 나도 요즘 밤늦게 나도 방송을 안 한단 말이야. 손침이 등윤과 여거를 주살했을 때 여거와 등윤이 모두 손일의 매부였으므로 손일의 동생 손봉도 등윤과 여거가 음모를 꾸몄음을 알고는 자살했다. 손침은 주의를 보내 몰래 손일을 습격하게 했다. 주의가 무창에 이르렀을 때 손일은 그 자신이 공격받을 것을 알고는 부하 1000명과 등윤의 저자를 데리고 위나라로 달아났다. 위나라에서는 손일을 거기장군 및 의동 3사로 삼았으며 오후에 봉하고 옛 군주 조방의 귀인 형씨를 그에게 시집 보냈다. 형씨는 용모가 아름다우나 질투심이 깊어 아랫사람들이 명을 감당할 수 없었으므로 마침내 손일과 형씨를 함께 죽였다고요? 손일은 위나라에 온 지 3년 만에 죽었다. 지금 보니까 이쪽 그 손씨들 내부에서도 이제 뭐 손준, 손침 등등이 휘말려가지고 문제가 좀 많았던 모양입니다. 여거하고 이제 정윤이 손침한테 죽었을 때 이제 손일도 같은 편이었으니까 여거하고 같은 편이었으니까 내란이 터질 뻔했는데 그 손일이 그냥 위나라로 도망쳤다라는 얘기가 있는 걸 보면은 원래 천재라고 천재한테 죽는 건 아니에요. 모자리한테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래야 세상사 공평하지, 그렇지 않아? 아무튼 그랬던 모양입니다. 손씨들 내부에서 종실들 안에서도 종친들끼리도 아무튼 뭐 서로 찍고 죽이고 그 다음에 뒤에서 받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뒤에서 박는 말은 좀 야하네. 자, 이번엔 손분입니다. 손분은 자가 백양이다. 그 아버지 손강은 자가 성대이며 손견과 같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형이다. 자, 이번엔 손견의 형입니다. 손견의 형이 아니구나. 손견의 형이 손강이고 손강의 아들이 손분입니다. 그러니까 손견의 조카가 손분이네요. 손분이 일찍 부모를 여의었을 때 동생 손분은 어린아이였다. 그래서 손분이 직접 그를 길렀으므로 형제간의 우애가 매우 돈독했다. 손분은 군의 도구와 현장을 지냈다. 손견이 장사에서 이병을 일으켰을 때 손분은 직책을 버리고 정벌에 참가했다. 손견이 장사 태수 시절부터도 계속 따랐던 그런 사람인가 보네. 미나씨 안녕하세요. 자, 손견이 세상을 떠난 뒤 손분은 손견의 직무를 대행해 남아있는 무리를 끌고 손견의 영구를 지켜 고향으로 우성했다. 손견을 따라다니다가 이제 나중에는 오군으로 돌아왔답니다. 생존자 치열이 왜? 몰라, 그냥 나중에 뭐 그냥 하다보면 올리겠지. 보니까 간명이 예뻐. 내가 미나씨보다 요리 잘하지 않을까? 난 그래도 장조림에 버터를 넣진 않잖아. 자, 나중에 원술이 수춘으로 옮기자 손분도 그에게 의탁했다. 네, 손분도 손책처럼 원술한테 의탁했다고 합니다. 원술의 사촌형 원소가 회계 주앙을 국왕태수로 임명하자 원소와 원술 사이에 불화가 생겼다. 원소가 주왕을 국왕태수로 삼았다라고 했는데 국왕이라는 곳이 여기거든요. 여기가 국왕이에요. 여기 국왕. 근데 그 당시에 원술이 주둔하고 있던 곳이 마찬가지로 이제 회남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소가 자기 사촌 동생이 있는 곳에다가 자기 사촌 동생 대신 태수를 임명해 보내버린 거야. 당연히 사이가 좋을 리가 없겠죠. 자, 원술은 손분을 보내 음릉에서 주왕을 공격해 깨뜨렸다. 음릉은 어딜까요? 음릉은 어딜까? 음릉 국왕군. 아, 국왕이네. 눈뜬 장님이네 내가. 노트북 램2를 안 돌리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원술은 손분을 예주자사로 삼고 단양도의로 전임했으며 정로장군을 대행해 산호를 평정하도록 했다. 양주자사 유유에게 핍박받고 쫓김을 당하자 손분이 유유한테 졌구나. 손분은 사줄들을 거느리고 역양으로 돌아와 살았다. 역양은 여기입니다. 역양은 여기가 역양입니다. 미나씨 그래서 그 생존자 치유린 보니까 어때요? 좀 감명 깊어요? 아니면 어때? 한번 얘기 좀 해봐. 자, 얼마 뒤 원술은 다시 손분과 오경을 보내 함께 번능과 장영 등을 공격하게 했으나 함락시킬 수 없었다. 아, 이때 손분이 바로 그 손분이구나. 손책이 강동으로 건너가 손분과 오경을 원주하고서야 장영과 번능 등을 깨뜨릴 수 있었으며 마침내 유유에게 나아가 공격할 수 있었다. 요때 구도가 양주 자사로 여기 부임해온 유효가 원수를 막아내는 형국이었어요. 그리고 원수는 계속 이제 양주를 깔짝거리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좋더라고요. 실제로 맛있었어. 맛있게 먹어. 그래서 내가 미나씨한테 자신있게, 칼은 내가 많이 안 쥐어봤지. 내가 사람을 찌르는 것도 아니고 무슨 칼을 내가 쥐어보겠어. 내가 뭐 개를 찌르는 것도 아니고 고양이를 찌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과도로 음식 써는 건데. 자, 마침내 유에게 나가 공격할 수 있다. 유에는 예장으로 달아났다. 유에는 이제 여기서 깨지고 여기 남쪽에 있는 예장으로 도망갔습니다. 팽택에 주둔했다 그랬죠. 손책은 손분과 오경을 보내 수춘으로 돌아가 원술에게 보고하도록 했는데 마침 원술이 황제를 참칭하고서 부서와 백관을 설치하고 있을 때였으므로 손분은 국왕태수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손분은 취임하지 않고 처자식을 버리고 장강 남쪽으로 돌아왔다. 처자식은 왜 버려요? 이때 손책은 이미 오군과 회계 두 군을 평정하였고 손분은 손책과 더불어 여강태수 유훈과 강하태수 황조를 정발하러 가서 이기고 돌아오다가 유유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장을 지나면서 평정했다. 손책은 손분에게 태수직을 겸하도록 했으며 나중에 도정 후에 봉했다. 자, 건한 13년입니다. 사자 유은이 조서를 받들고 와서 손분을 정로장군에 봉했는데 군을 다스리는 것은 전과 같았다. 손분은 관직에 11년 동안 있다가 죽고 아들 손린이 뒤를 이었다. 손린은 9살에 아버지 대신 예장을 다스리고 9살이요? 예장이 여기입니다. 예장이 여기. 예. 미역국을 끓여보려고요? 미역국은 좀 그런데 난 흐물흐물한 걸 싫어하는데 바다에서 난 흐물흐물한 걸 난 되게 싫어해. 그래서 해삼 그런 걸 나도 싫어한단 말이야. 뭔데 여기? 어디까지 읽었노? 9살 솔린. 자, 승진해 도양 후에 봉해졌다. 군에서 재임한지 거의 20년이 되는데 그 사이에 반란자를 토벌해 공적을 세웠다. 솔리는 부름을 받아 무창으로 돌아와 요장독에 임명되었다. 이 무렵 태상 반준이 형주의 일을 관장하고 있었다. 중안현의 장이며 진류 출신인 서섭이 죄를 지어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반준은 일찍이 서섭 때문에 피해를 본 일이 있었으므로 그를 법에 따라 조처하려고 했다. 논의하는 자들 대부분 서섭을 위해 말했으나 반준은 여전히 풀어주지 않았다. 솔린이 반준에게 말했다. 서배긍은 서배긍 형제가 서로 죽기를 다투자 서배긍은 서소의 형이랍니다. 다투자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의롭게 여겨 미담으로 상기했습니다. 중응이 소서입니다. 서소. 지난날 의리를 위해 몸을 바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요,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지금 당신은 그 자제들을 죽이려 하는데 만일 천하가 통일돼 황상께서 북방을 순시하게 되면 주권의 사인들은 반드시 중흥의 후사를 이었는지 묻게 될 터인데 그들이 대답하여 반승명은 반준입니다. 반준이 서섭을 죽였다고 하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준이 곧바로 그의 뜻을 깨달아서 서섭은 구제될 수 있었다. 솔리는 또 하구와 면구의 독 및 위원장군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그의 거처에서 직책을 수행했다. 자, 하구로 왔네요. 하구면 여기잖아. 어디고? 아, 여기죠, 그죠? 무창인데 여기가 하구거든요. 되게 중요한 지역이에요. 메시지는 왜 취소했어? 자, 저고 12년입니다. 저고 12년 249년입니다. 솔린이 죽고 아들 손묘가 대를 이었다. 손묘의 동생 솔려와 작은아버지 손안, 손희, 손적은 모두 요직을 지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엔 손보입니다. 손보. 손보는 자가 국의이고 손분의 동생이며 양무교의 신분으로 손책이 세군을 평정하는 것을 도왔다. 세군이라는 건 단양군, 오군, 회계군, 단양, 오군, 회계, 요렇게 강남의 3군. 자, 손책이 단양의 7편을 토벌할 때 손부에게 서쪽 역양에 주둔해 원수를 막게 하고 아울러 그 땅에 남아있던 민중을 설득해 뿔뿔이 터진 자들을 모았다. 원수를 막을 때는 역양에 주둔했다고 하네요. 또 손책을 따라 능양을 쳐서 조랑 등을 산채로 붙잡았다. 능양의 조랑? 이거 아까 앞에서 나왔던 얘긴데 이게 국내 반란군입니다. 단양에 여기네요, 그죠? 여기 반란 일으켰던 놈입니다, 조랑이. 자, 손책이 서쪽으로 여강태수 유운을 습격할 때 손보가 따라가 사절보다 앞장서서 공을 세웠다. 그 유운 습격한 얘기는 다 아시죠? 비겁한 새끼. 자, 비겁하게 유운을 뒤통수 친 거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자, 손책은 손부를 여릉태수로 삼아, 여릉은 여기입니다. 아닌데, 여가 아닌데, 여기구나. 여기가 이제 여릉입니다. 자, 여릉태수로 삼아 딸린 성들을 어루만져 안정시키도록 하고 성 안에 장리를 두었다. 손보는 평남장군으로 자리를 옮기고 가자를 받고 교주자사 직무를 수행했다. 손보는 사자를 보내 조조와 몰래 관계를 맺으려 했는데 관계를 맺다. 이거 좀 표현이 그렇지 않나요? 보통 우리가 관계를 맺다는 표현을 어떤 의미로 쓰인지를 안다면 좀 그런데 조조와 뭘 하고 싶었던 걸까? 자, 조조와 몰래 관계를 맺으려 했는데 일이 발각되어 손권은 그를 유폐시켰다. 몇 년 뒤에 세상을 떠났다. 아들 손흥, 손소, 손위, 손흔은 모두 관직을 지냈다. 네가 7달 후에 뒤에 이제 민증이 나오더라도 네가 고등학생이면은 너는 술을 못 먹어요. 자, 손익입니다. 이번엔 손익. 손익은 자가 숙필이며 손권의 동생으로 날래고 과감해 손책의 풍모가 있었다. 오곤태수 주치가 그를 효렴에 추천해 사공에 초빙되었다. 자, 건한 8년입니다. 편장군이 되어 단양 태수 직무를 수행했는데 이때 나이가 20살이었다. 나중에 측근 변홍에게 피살되었는데 변홍도 곧 주살되었다. 아들 손송은 사성교의 도양호가 되었다가 황룡 3년에 세상을 떠났다. 총나라 승상 제갈량이 제갈근에게 편지를 써 말했다. 저는 이미 동조의 두터운 대우를 받았기에 그 자제를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교는 훌륭한 인재이므로 그의 죽음을 생각하며 측은하고 비통합니다. 자교는 손승을 의미하는 거고요.
동조라는 거는요, 그 촉한 사람들이 오나라를 동조라고 불렀다네. 아, 동쪽에는 왕조라 그래서 동조라 그랬구나. 자, 그가 제게 보낸 물건들을 바라보며 느끼는 바 있어 눈물을 흘립니다. 제갈량이 손송을 이와 같이 애도한 것은 제갈량의 양자인 제갈교가 보충에 서술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본 영주 영입하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포기하세요. 그냥 세상 혼자 사는 거야. 자, 손광입니다. 손광. 손광은 자가 계좌이고, 계좌. 손익의 동생이다. 효렴과 무제에 추천되었으나 임명되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가 20살 무렵이었다. 아들 손태는 조조의 외조카로서 장수교위가 되었다. 조조의 외조카라고요? 조조가 자기 딸인가? 를 시집 보낸 적이 있는데 오나라에 시집 보낸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인가 보네. 자, 가와 3년입니다. 손태는 손권을 쫓아 신성을 포위하고 있던 중 쏟아지는 화살에 맞아 죽었다. 아마 이거는 합비의 신성을 포위했다라는 얘기겠지 아마도. 합비의 신성. 손태의 아들 손수는 전장군 및 하구 독이 되었다. 손수가 황실과 매우 친하고 외곽에서 병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손우는 마음이 평온할 수 없었다. 자, 건형 2년입니다. 손호는 하정을 보내 5,000명을 거느리고 하구에 가서 약탈하게 했다. 미친놈이 자기 땅인데 하구가 여기죠. 자기 땅을 약탈하게 했다고? 하정이 멀리서 약탈하러 왔으므로 손수는 두려워 마침내 밤에 처자와 믿는 병사 수백 명을 거느리고 진나라로 도망갔다. 진나라에서는 손수를 표기장군 및 의동 3사로 삼고 회계공에 봉했다. 자, 그랬다면 이번에는 손소입니다. 손소. 손소는 자가 공래이다. 그의 큰아버지 손하는 자가 백해이고 원래 성은 유씨로 오나라 사람이다. 손씨가 아니야? 손책이 손하를 아껴 성을 손이라고 성을 주어 손이라고 그를 종실의 계부에 소속시켰다. 나중에 손하는 장군이 되어 경성의 군대를 주둔시켰다. 처음에 손권이 오군태수 성헌을 죽였을 때 성헌의 선임 효렴인 규람과 대원은 도망가 산속에 숨었다. 자, 오군. 그러나 손하가 단양태수가 되자 이들을 모두 예의를 갖춰 맞아들였다. 규람을 대도독으로 삼아 병사들을 지휘하게 하고 대원은 군승으로 삼았다. 손익이 해를 입게 되었을 때 손하는 말을 달려 왈령으로 와서 규람과 대원을 심하게 꾸짖으며 그들이 직권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간악한 자들이 변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두 사람은 의논해 말했다. 손익은 아까 그 사람이죠. 아까 나왔던 그 사람인데 그 변홍에게 피살되었다라고 했지. 그 사람입니다. 아까. 자, 두 사람은 의논해 말했다. 백해는 손하입니다. 손하는 장군과 먼 사이인데도 우리를 이토록 꾸짖으니 만일 손권이 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토로가 오면, 토로가 손권이죠. 마침내 손하를 죽이고 사람을 북방으로 보내 양주자사 유복을 맞이해 그를 역양에 주둔하게 하고 자신들은 단양에서 그에게 호응했다. 요거 하면 조조한테 항복했다 그런 말인 것 같네요. 때마침 손익의 부하 서원, 손고, 부영 등이 규람과 대원을 죽였다. 그 역양이면 여기죠. 건업하러 직접까지 이제 오게 했다는 거네. 자, 손소는 17살 때 손하의 남은 무리를 거두어 경성을 보수하고 누각을 일으켜 세우며 병기와 비품을 갖추어 적을 방비했다. 손권은 단양에 별난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초고로부터 돌아오는 길에 단양을 지나며 평정하고는 존대를 이끌고 오나라로 돌아왔다. 오나라로 돌아온 도중 밤에 경성에 이르러 진영을 치고 시험삼아 공격해 놀라게 보았다. 그러자 성안의 병사들은 모두 성벽 위로 나가 격을 전하고, 격이라는 건 명령서요, 경계하면서 땅이 진동할 만큼 소리를 지르며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화살을 쏘아댔다. 손권이 사람을 보내 상황을 알려주자 비로소 그들은 그쳤다. 이튿날 손권은 손소를 만나보고 그를 큰 그릇감으로 여겨 곧바로 승열교회를 제수해 손하의 부하들을 통솔하게 하고 고가와 단도 두 현을 시급으로 주고
스스로 장리들을 두게 했으니 모든 것이 손하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하게 했다. 뒤에 광릉태수 및 편장군이 되었다. 손권이 5왕이 되자 그는 양위장군으로 승진하고 건덕구에 봉해졌다. 손권은 황제로 일컫게 되면서 그를 진북장군으로 삼았다. 손소는 수십 년 동안 변방장술에 있으면서 병사들을 잘 훈련시켜 죽을 힘을 다해 서로 돕게 했다. 그는 늘 변방을 경계하며 멀리까지 정탐하는 것을 임무로 삼아 먼저 동정을 알고 그에 대비 있으므로 지는 경우가 드물었다. 청주, 서주, 연암, 패군 일대 사람들이 잠못 얻어서 귀했다. 그 결과 회남 땅과 장강 연안에 주둔해 있던 병사와 척후병도 모두 군대를 철수하고 멀리 이주해 서주, 사수, 장강, 회수 일대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각기 수백 리나 되었다. 요건 잠깐은 볼 필요가 있겠네요. 청주, 서주, 연암, 패군 일대 사람들이 귀했다고 했는데 청주는 여기, 서주는 여기, 그 다음에 연암이요? 연암은 여기입니다. 연암은 여기, 패국은 여기인데 요 지역 사람들이 귀했다는 말은 손소가 이 지역까지 군사행동을 했다는 말일까요? 어쨌든 계속 회수 일대를 계속 타격했다는 말인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서주, 사수, 장강, 회수 일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수백 리나 되었다라고 한 걸 보면은 요 지역이 텅텅 빌 정도로 아무튼 군사행동을 많이 했던 모양인데, 자, 손권이 서쪽 정벌에서 돌아와 무창의 도읍을 정했지만 순소는 10여 년이나 나아가 만나지 않았다. 손권이 건업으로 돌아오자 곧바로 아련했다. 손권이 그에게 청주와 서주의 여러 주둔병의 요해처나 멀고 가까운 곳에 인마의 많고 적음이나 위나르 장수의 성명을 물어보면 묻는 것마다 모두 대답했다. 손수는 키가 8자이고 행동거지와 용모가 매우 우아했다. 손권이 기뻐하며 말했다. 나는 오랫동안 공례를 만나보지 못했는데 공례가 손수입니다. 그는 나아가 이로움을 도모하진 않는 사람입니다. 손권은 그에게 유주목을 겸하게 하고 가절을 주었다. 저고 4년입니다. 세상을 떠났다. 아들 손월이 대를 이었으며 우장군까지 이르렀다. 손월의 형 손해는 무위대장군 및 임성후로서 손월을 대행해 경하의 도독이 되었다. 경하는 경성이라네요. 손해의 동생 손이는 영군장군에 이르렀고 손혁은 종정경, 손회는 무릉태수가 되었다. 천세원년입니다. 손해를 불러 궁하전의 표기장군으로 삼았다. 처음에 영안의 도적 시단 등이 손호의 동생 손겸을 핍박하고는 건업을 습격했을 때 어떤 이가 손에게 두 마음이 있어 곧장 나가 톱을 하지 않았다고 아뢰었다. 손호는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 손에게 따져 물었다. 손해는 늘 두려웠는데 갑자기 소환당하자 드디어 처자식과 근위병 수백 명을 거느리고 진나라로 귀했고 진나라에서는 그를 거기장군으로 삼고 단양 후에 봉했다. 자, 마지막입니다. 손환입니다. 손환. 아까 나왔던 손환하고는 그 한자가 달라요. 손환은 자가 숙무이고 손하의 아들이다. 25살 때 안동중랑장에 제수되어 육손과 함께 유비를 막았다. 손하의 아들이라 그랬으면 아까 이거 손소하고 형제인가요? 그러면? 자, 유비를 막았다는 건 아마 그 이릉전투에서 이겼다라는 얘기겠죠? 이게 이릉이에요. 자, 유비의 군대는 매우 강성해 산골짜기에 꽉 차 있었는데 손환이 무기를 집어들고 목숨을 다해 육손과 함께 온힘을 다하자 유비는 마침내 패하여 달아났다. 손환은 패주하는 유비를 뒤쫓아 기성에 이르는 길과 탈출로 곳곳을 끊어놓았다. 유비는 산을 넘고 험준한 곳을 지나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는데 그는 빡쳐서 탄식하며 말했다. 내가 예전에 처음 경성에 왔을 때 손환은 아직 어린아이였으나 지금은 나를 핍박해 이 지경에 이르렀다. 손환은 이 공으로 건무장군에 제수되고 단도후로 봉해졌으며 장강 하류로 내려가 우절을 감독하며 횡강에서 보루를 수축하다 죽었다. 네, 원래 여기서 육손하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여기 이제
장강 하류로 와서 이제 그 뭐 성사타가 죽은 모양입니다. 자, 평화에 말한다. 친척을 가까이 하는 은혜와 정의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있었다. 황실의 자제가 성을 지켰던 것은 시경 시인들도 일컬은 바이다. 하물며 여기에 기록한 여러 손씨들은 어떤 이는 흥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어떤 이는 변방 요새를 지키기도 하여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그들의 영예에 욕됨이 없게 하였다. 따라서 여기에 상세히 적어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 저는 뭐 다익은 마당에 이제 평하자면은 그 조씨들 중에는 뭔가 좀 유능한 사람은 엄청 유능하고요. 그 다음에 무능한 사람은 좀 엄청 또 무능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예를 들면 조창이나 조씨같이 이제 용맹하거나 아니면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은 조상처럼 멍청한 바보들도 있다는 거지. 위나라는 좀 그게 극단적입니다. 극단적. 근데 오나라의 경우에는 그 종실저원에 기록된 사람들은 적어도 이제 평균 이상의 평균 이상의 능력을 보여준 사람들이고, 물론 이제 그 종실전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손준이나 손침 같은 쓰레기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거는 일단 논외로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제 평균 이상으로 나라를 위해서 싸우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 역할을 다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적어 놓은 거겠죠. 그죠? 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기록에 따라서, 그 열전에 따라서 그 소노 때 소노의 의심을 사서, 이제 의심을 산 게 아니죠. 소노가 의심을 해서 진나라로 도망친 종실들도 되게 많았구나, 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열전에 기록되어 있는 게 이제 이 정도니까 실제로 아마 도망친 그 국경의 종실들은, 종신들은 훨씬 많겠죠. 그죠? 그 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글을 좀 읽어야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자, 다음은 장고 제갈보전입니다. 장고 제갈보전, 장소 고옹 제갈근 보질. 오나라의 승상들인가? 아무튼 고관들이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장고 제갈보전은 다음 시간에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방송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